형주는 자리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옆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형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잠깐만, 어제 술을 마셨던가?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려 당연히 술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어제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형주는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 어제 일을 떠올려봤다. 12시 32분. 12시 32분이었다. 형주는 패를 잡으면 꼭 시간을 확인하곤 했다. 그렇게 하면 보다 집중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건 패가 몇 번 더 돌면 곧 잊혀졌고 결국 돈은 물론 기억도 잃었다. 언제나 마지막이란 다짐을 했지만 늘 발길은 같은 곳으로 향했다. 빌어먹을. 형주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수백 아니 수천 번도 더 다짐해 왔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도박장 아니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 돈도 기억도 모두 잃고 멍하게 앉아 있었다. 저기 박 형사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옆에 경욱이 서 있었다. 지금까지 옆에서 수없이 조잘거리던 사람은 바로 경욱이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형사로 깡마른 체격의 눈빛도 날카로워 유난히 깐깐해 보였다. 그 때문인지 형주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욱은 매일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그의 파트너였다. 그래도 경욱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깐깐한 성격은 아니었다. 부침성도 좋아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형준의 말도 잘 듣는 편이었다. 하지만 좀 성가셨다. 형준은 애써 경욱의 시선을 피했다. 성가시다. 너무 성가시다. 저기 빨리 가보셔야겠는데요. 어딜?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녀석은 성가시다. 형준은 다시 말해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았고 양미간이 잔뜩 찌푸려진 얼굴을 보니 일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른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준은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반장과 눈이 마주쳤다. 빨리 와. 형준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쉰 후 커피를 한 모금에 다 마시고 반장을 따라갔다. 도시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거기서 살 수는 없었다. 거기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이곳에 살아야 했다. 멀리서 보면 큰 길이 산등성이를 쭉 타고 올라가고 그 양옆편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실핏줄처럼 작은 골목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 형주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골목길 여기저기를 이끌려 다녔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여러 골목길이 만나는 작은 공터였다. 정면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주위로 경찰이 쭉 늘어서 있었다. 경찰은 형준을 보고 경례를 한 뒤 시선을 옆으로 옮겼다. 형준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따라 옆으로 갔다. 바로 거기에 그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살인사건이었구나.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형준은 잠이 확 달아났다. 이곳같이 작은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살인사건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형준은 혼잣말을 한 것이었는데 옆에 있던 경욱은 그 말을 받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뭐? 아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고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형준의 귀에는 경욱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귀찮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선 형준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준은 잠깐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본 후 다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춰 그녀를 자세하게 살펴봤다. 그런데 형준은 그 여자를 보고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이거 너무 깨끗하게 죽은 거 아냐? 그랬다. 여자는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형준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자 생각은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다. 흠칫 놀란 형준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자의 다리가 잘려나가 있었다. 아니, 잘려나갔다기보다는 뜯겨져 나가 있었다. 잘려나간 다리는 없었고 대신 그녀가 흘린 피가 그 아래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형준은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바로 구토를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경욱의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해 보였다. 그는 죽은 여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으면서도 표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 보였다. 뭐야 저 자식. 이제 형준은 억지로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신참 경욱이 저렇게 담담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습. 그리고 문제는 경욱이 뭔가 말을 하는데 형주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디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주위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씨발술을 너무 마셨나? 저기 박 형사님 괜찮으세요? 경욱이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아니 좀 이상하셔서 안색도 그렇고. 괜찮아. 근데 여기 고양이가 너무 울어대는 거 아냐? 고양이요? 경욱이 고개를 돌려가며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그도 고양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양이 없는데? 정말 고양이 소리 맞아요?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뭐? 아니 지금도 이렇게 귓가에서 울리고 있잖아. 네? 경욱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형준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슬금슬금 뒤로 더 물러나더니 이내 등을 돌려 반장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저 새끼가. 형준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었다. 형사가 시체를 앞에 두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형준은 고양이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시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뜯겨져 나간 다리를 빼면 여자는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이었다. 당장이라도 툭툭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리 쪽의 상황은 달랐다. 다리는 두 쪽 모두 허벅지 부근에서 잘려나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뜯겨져 나가 있었다. 잘려나간 부근엔 살점들이 흉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안엔 부서진 뼈가 보였다. 피는 이미 빠져나갈 대로 나갔는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고 있었다. 대신 바닥에는 그녀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그런데 형주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음 봤을 때하고 얼굴이 좀 달라 보였다. 죽은 사람의 표정이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상한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아니 그냥 기분 탓인가? 이봐 박 형사. 반장이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형주는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억지로 웃는 얼굴로 돌아섰다. 네 반장님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봐 박 형사. 반장은 튀어나온 배를 손가락으로 쓱쓱 긁으며 말했다. 그러다 한심한 표정으로 형준을 바라보며 말을 툭 던졌다. 박 형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지금 수사. 그래 수사를 하라고 수사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신참 겁먹게 하지 말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라뇨? 그냥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뿐인데. 이봐 지금 고양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뇨? 지금도.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하기는 했다. 주위엔 정말 고양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고양이가 울어댄다면 분명 자신 말고 다른 사람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했다. 지금 형준의 귓가를 울리고 있는 고양이 소리는 그 정도로 심했다. 뭐야? 어제 마신 술 때문인가? 아니면 도박장 그 자식들이 술에 못한 거 아냐?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했다. 형준은 시간이 좀 지나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형준은 대충 반장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반장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반장님 뭐 더 하실 말씀이라도. 저기 말이야 수사를 도울 거면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돌아다녀봐. 네? 아니 시체가 여기에 있는데 어딜 돌아다니란 말씀이십니까? 뭐? 반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형준을 쳐다봤다. 형준은 뭔가 이상하단 느낌이 들었다. 반장의 말과 표정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이상했다. 뭐지? 내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박 형사 자네 어디가 좀 안 좋나? 요즘도 매일 술 마시고 그러고 다녀? 네? 아닙니다. 요즘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조금 전에 말이야 좀 전에 뭐라고 했냐고? 형준은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들 중 뭐가 잘못되었는지 돌아봤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이다. 저기 반장님. 이봐 내가 묻고 있잖아. 좀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고? 반장이 강한 어조로 채차 물었다. 할 수 없었다. 형준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냥 시체가 여기에 있는데 어딜 가야 하냐고.
그냥 그 말을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형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반장의 표정이 확 굳어졌다. 반장은 깊게 한숨을 들이마신 후 형준에게 말했다. 여기 시체가 어디 있어? 지금 시체 찾으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안 보여? 근데 자넨 뭘 보고 시체라는 거야? 형준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뒤를 바라봤다. 거기엔 분명 있었다. 여자가. 다리가 뜯겨나간 채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이 조금씩 움찔거리는 게 보였다.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조금씩. 그리고 그 입에서 고양이 울음소리와 닮은 묘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들리는 것은 시작이다. 보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다.